한민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근했다. 유리벽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귀에 붙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고르고 양복의 주름을 한 번 더 손으로 눌렀다. 오늘도 회의가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주간 브리핑이었지만 분위기는 매번 얇은 얼음 위를 걷듯 미묘했다. 그는 해외에서 돌아온 뒤로 말수가 줄었다. 줄었다기보다 말의 무게를 더 재게 되었다.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웃을 때 그 웃음의 끝에 붙어 있는 의미를 먼저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고 말했다. 말끝의 떨림은 칭찬이 아니라 장벽이었다. 억양이 단정하고 조사 하나도 허투루 흘리지 않는 그의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과장처럼 보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눈을 피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하는 동료는 드물었고 분해 식당의 테이블은 늘 몇 칸쯤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빈자리에 앉아 국을 떠먹으며 입속으로 단어를 굴렸다. 단정, 정확, 예의. 그 단어들이 때로는 방패가 되었고 때로는 쇠사슬이 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늘 마른 나무 냄새가 났다. 프로젝터가 켜지면 벽이 희게 달아올랐고 사람들의 얼굴은 그 빛 아래에서 더 얇아졌다. 그는 자료를 준비할 때 문장을 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 접속사를 바꾸고 어순을 정리하고 어휘의 온도를 낮췄다. 흥분하지 않은 문장, 숨을 길게 가진 문장, 상대가 끊어 읽어도 무너지지 않는 문장. 그는 그런 문장들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런 문장이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었다. 말이 너무 정리돼 있네.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메시지는 단단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점검했다. 높낮이를 낮추고 말끝을 둥글게 말아 올리고 감탄사를 줄였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노력은 다시 오해가 되었다. 왜 저 사람은 늘 연습한 듯이 말하지? 왜 저렇게 또박또박하지? 속삭임은 벽을 타고 귓바퀴를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만 조금 더 주었다. 종이에 남는 자국은 얇았지만 마음에 남는 자국은 깊었다. 사토 켄지는 처음 만났을 때도 깔끔했다. 단정한 넥타이, 반듯한 말투, 정확한 시간 감각. 그는 효율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표준은 안락하다고도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자면 동의했고 말하지 않자면 보류했다.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어느 날 사토가 말했다. 회의에서는 영어로 하죠. 현지 뉘앙스는 보고서로 충분합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결론은 간단했다. 당신의 언어는 여기서 조용히 서 있어 달라. 그 문장을 민수는 가슴속에서 오래 울렸다. 그의 책상은 창가에서 두 번째 줄이었다. 바깥으로는 회색 하늘과 광고판이 보였고 안으로는 흰색 칸막이와 캘린더가 보였다. 점심시간이면 누군가는 농담을 던졌고 누군가는 그 농담 위에 더 가벼운 농담을 얹었다. 그 층층의 소리 사이에서 그는 메모를 정리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정중하게 말해요? 그는 잠깐 웃었다. 배웠으니까요. 그 대답은 설명이자 생략이었다. 배워서 지키는 것, 지켜서 살아남는 것, 살아남아서 다시 배우는 것. 그 반복이 그를 만들었다. 어느 회의에서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시장 조사 결과를 말했다. 수치를 설명하고 사례를 덧붙이고 위험을 조심스레 짚었다. 말끝을 낮추고 다음 문장의 호흡을 준비하는 사이 반대편에서 얇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한국어 너무 진지하네. 누군가 속삭였다. 순간 빛이 한 겹 낮아진 듯했다.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문장을 끝까지 걸어가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말은 테이블의 모서리를 타고 조용히 흘렀다. 퇴근길, 그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입술은 닫혀 있었고 눈은 멀리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내 말투가 문제일까? 아니면 말의 무게가 문제일까? 집에 도착해서 넥타이를 풀며
그는 노트를 펼쳤다. 오늘 들었던 말들을 적었다. 과한 정중, 과한 정확, 과한 침착. 과하다는 말은 늘 애매했다. 무엇이 기준인지, 누가 선을 긋는지, 언제 넘었다고 판정하는지. 그는 선 대신 결을 떠올렸다. 거슬리지 않게,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게. 다음 회의의 문장을 결로 깎아두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문장들은 더 단순해졌다. 단순하되 빈약하지 않게, 절제하되 비겁하지 않게. 그는 단어 사이의 여백을 늘렸다. 여백이 뜻을 살리고 뜻이 표정을 만든다고 믿었다. 종이를 덮을 때 그는 알았다. 내일도 누군가는 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웃음이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규정은 내가 고른 문장과 내가 견딘 침묵이 한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눌렀다. 새벽이 오기 전 그는 휴대폰의 알람을 확인했다. 회의는 오전 9시.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뒤에 남은 말들이 휘발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천천히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문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말을 줄이는 꿈이 아니라 의미를 남기는 꿈이었다. 아침은 정확했다. 커피는 과하게 뜨겁지 않았고 빵은 과하게 달지 않았다. 그 균형은 그가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복도 끝에 디지털 시계가 0841을 가리켰다. 그는 자리로 가기 전에 복사기 앞에 섰다. 보고서 표지를 다시 뽑아 재단기에 눌렀다. 칼날이 내려갈 때 종이는 깔끔한 가장자리로 바뀌었다. 그 순간이 좋았다. 사물의 윤곽이 분명해지는 느낌. 사람들에게도 그런 윤곽이 있을까? 말의 테두리, 태도의 테두리, 존중의 테두리. 그 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법을 그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었다. 출근 체크를 하고 앉으려는 찰나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민수 씨, 오늘도 국어책 읽는 줄 알았어요. 말투는 가벼웠다. 그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다. 읽을 책은 많죠.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이 길어지면 변명이 되고 변명은 종종 사실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는 모니터를 켜고 일정표를 열었다. 공고민공영 팀 브리핑, 2일 노동 크로스 리뷰, 15-3주 지역 전략 조정. 스크롤을 내릴수록 호흡을 고르게 했다. 문장처럼 하루도 호흡이 필요했다. 복도로 나오는 길, 그는 창틀에 손을 얹고 잠깐 멈췄다. 바람이 종이처럼 얇게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빈 회의실들을 바라보았다. 의자 등 바디가 줄지어 벽을 보고 있었고 그 정적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말은 때로 칼이 되고 때로 다리가 된다. 그는 오늘의 말들이 다리였는지 칼끝이었는지 생각했다. 정답은 없었다. 다만 다음 문장을 더 낮은 호흡으로 시작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적었다. 말의 속도를 낮추면 상대의 표정이 보였다. 표정을 보면 맥락이 들렸다. 그는 그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놓치지 않는 태도가 결국 그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그는 모니터를 끄고 가방을 닫았다. 어깨끈을 고쳐매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괜찮다. 문장은 나의 리듬이다. 리듬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일도 나는 같은 높이로 말하고 같은 깊이로 듣겠다. 오전 9시 정각. 팀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다른 부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다. 사토 켄지는 예정된 시간보다 2분 먼저 도착했고 모두는 그보다 1분 더 일찍 앉아 있었다. 규칙은 말하지 않아도 규칙이었다. 자리에 앉은 순서, 노트북을 여는 각도, 눈을 들었다 내리는 타이밍. 보이지 않는 합의가 공기처럼 깔려 있었다. 민수는 메모창을 띄우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오늘도 그의 역할은 분명했다. 기록, 정리, 그리고 침묵. 사토는 안건을 차례대로 읽었다. 숫자와 일정, 승인 절차, 위험 항목. 그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3번쯤 반복했다. 목소리는 얇았지만 단단했다. 누가 말해도 괜찮은 자리에서조차 아무도 쉽게 끼어들지 않았다. 침묵이 사토의 언어였고 동의가 그 언어의 기본 번역이었다. 민수는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논의가 아닌 보고,
질문이 아닌 확인. 그 틀에서 벗어나는 말은 쉽게 과잉이 되었다. 중간에 한 과장이 손을 들었다. 현지 채널 반응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표준 템플릿 안에서 처리하세요. 과장은 미소를 지었고 말은 거기서 멈췄다. 표준이라는 말은 칼날 같았다. 닿지 않으면 무해했고 닿는 순간 배였다. 민수는 모니터 구석에 조용히 메모했다. 현지의 색, 표준의 선, 그리고 선을 넘지 않고 색을 남기는 방식. 회의가 끝나자 팀원들은 작은 무리로 흩어졌다. 누군가는 커피로, 누군가는 흡연 구역으로, 누군가는 툭 떨어진 조용한 창가로. 민수는 잠시 서 있었다. 그 무리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 말을 건넬 타이밍이 지나가면 말의 문도 함께 닫혔다. 그는 물을 마시고 자리로 돌아왔다. 알림창이 깜박였다. 번역 보조 요청. 요청자는 같은 팀의 주임이었고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한 번만요. 한 번은 곧 습관이 되었다. 점심 무렵 팀 채팅방에 식당 이름이 올라왔다. 누군가는 가실 분이라고 보냈고 이내 이모티콘들이 줄줄이 따라붙었다. 그의 이름은 태그되지 않았다. 태그가 빠진다는 것은 우연일 수도 의도일 수도 있었다. 그는 그 경계를 따지지 않았다. 따진다고 바뀌는 일은 아니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들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얕은 웃음들이 바닥에 구슬처럼 굴렀다. 민수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 가벼운 웃음은 때로 무거운 고독을 만들었다. 구내식당 창가 자리에서 혼자 식판을 내려놓았다. 국에서 김이 올랐고 접시에 올린 반찬은 가지런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떠먹으며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풍경처럼 움직이는 대화를 보았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업무 용어, 야구 이야기, 주말 계획. 그 사이에 그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등장할 때는 늘 부속이었다. 민수 씨가 정리해 주신 거요. 민수 씨한테 확인했어요. 이름이 곧 일을 의미할 때 사람은 쉽게 도구로 변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언제나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다. 오후에는 크로스 리뷰가 있었다. 타 부서와의 조정 회의였다. 회의실에는 다른 언어의 습관들이 모였다. 어떤 이들은 말이 빠르고 어떤 이들은 손짓이 컸다. 사토는 좌장처럼 중앙에 앉아 흐름을 통제했다. 민수에게 돌아온 차례는 늘 요약 보고였다. 그는 정확하게 요약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빼고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오해될 여지를 작게 했다. 그 요약은 칭찬받았지만 그 칭찬은 언제나 기능적이었다. 깔끔합니다. 정리가 좋아요. 사람을 향한 찬사가 아니라 결과물을 향한 평가.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회의 후반, 중국 지사에서 온 매니저가 손을 들었다. 현지 상권은 감정선이 중요합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사토가 말끝을 정리했다. 감정선은 리스크가 큽니다. 표준 안에서만 다루세요. 민수는 펜을 멈췄다. 감정선, 리스크, 표준. 서로를 견제하는 세 단어가 테이블 위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감정이 문제라면 말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온도를 낮추면 불씨는 남고 불씨는 타이밍을 기다린다. 오후 3시 반이 지나자 조정 요청 메일이 더 자주 왔다. 작은 수정, 작은 보완, 작은 확인. 작은 것들은 모이면 커졌다. 커진 뒤에도 이름은 흔히 남지 않았다. 도움 주신 분들이라는 한 줄 속에 숨었다. 그는 그 익명성에 분개하지 않았다. 때로는 익명성이 방패가 되기도 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방패는 화살을 흡수했다. 그는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하루를 버텼다. 저녁 무렵 팀원 몇 명이 회식 약속을 잡았다. 메시지 창에는 번개 같은 속도로 시간이 정해지고 장소가 합의되었다. 여전히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복대서 물었다. 오늘 오실 거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일정이 좀 있어서요. 거절은 예의로 포장되었고 예의는 또 다른 고독의 포장지가 되었다.
그는 대신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다. 한 페이지 맨 위에 크게 썼다. 보이는 그룹, 보이지 않는 그룹. 노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채워졌다. 보이는 그룹은 서로의 이름을 자주 불렀다. 말실수는 농담으로 덮였고 늦은 보고는 이해로 봉합되었다. 보이지 않는 그룹은 결과로만 존재했다. 실수는 기록이 되었고 성공은 수치가 되었다. 이름이 부르지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은 쉽게 흐릿해졌다. 흐릿해질수록 더 정교해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쪽에 속해 있음을 인정했다. 흐릿해지는 대신 더 정확해지는 길.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짧았다. 자료 원문 요청. 발신자는 본사 전략팀. 그는 잠시 멈칫했다. 원문이라는 단어가 불시에 빛났다. 누구의? 어떤? 왜 지금? 그는 숨을 고르고 보관 폴더를 열었다. 버전이 여러 개였다. 표준을 통과한 문서, 표준에 닿지 못해 보류한 문서,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문서. 마지막 폴더 이름은 간단했다. Local Voice. 그는 그 폴더를 오래 바라봤다. 보이지 않는 그룹의 문장들이 거기에 있었다. 보고서의 본문 사이사이에 현지의 표정이, 광고 문구 사이사이에 동네의 리듬이 있었다. 과했는지, 충돌이었는지, 혹은 오해였는지 그는 분명히 말할 수 없었다. 다만 그 문서들을 쓰던 밤의 공기만은 또렷했다. 누가 읽지 않아도 읽힐 때를 기다리는 말. 그는 탭을 닫지 않았다. 닫지 않는 일이 곧 시작이었다. 밤이 가까워 올수록 사무실은 비워졌다. 불이 한 줄씩 꺼지고 유리벽에는 도시의 불빛이 박혔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의 발소리는 카펫에 흡수됐다. 민수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보이지 않는 그룹의 하루는 이렇게 끝났다. 소문에 오르지도 건배사의 이름이 불리지도 않는 하루. 그러나 기록은 남았다. 기록이 늘 그렇듯 묵묵하게. 그는 불이 꺼진 복도를 걸어 나가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일까? 대답은 서둘러 오지 않았다. 다만 걸음은 또렷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자. 보이지 않아도 의미는 남는다. 의미가 남으면 언젠가 누군가 읽는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변했다. 유리병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형광등 아래의 종이 냄새가 더 짙어졌다. 한민수는 노트를 펼쳐 첫 장의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췄다. 발표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몇 분 남지 않았다. 그는 손끝으로 펜을 돌리며 머릿속의 문장들을 다시 정리했다. 숫자, 구조, 표현의 높이, 불필요한 감정을 줄이고 데이터의 흐름만 남기는 일. 하지만 오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다. 사토 켄지는 테이블 한쪽에서 서류를 넘겼다. 종이 소리가 얇게 갈라지며 사람들의 집중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는 단정한 억양으로 말했다. 오늘은 우리 현지팀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민수를 보았다. 특히 언어 사용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무 현지화되면 오히려 본사 검토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한 문서를 열며 자신이 쓴 문장들을 다시 훑었다. 지나치게 정중한 표현을 줄였고 감탄사도 뺐다.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균형은 늘 보는 사람에 따라 달랐다. 그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다. 스크린에 파란 로고가 번지고 문장이 나타났다. 소비자는 언어의 정확성보다 진정성을 기억합니다. 누군가 작은 숨을 삼켰다. 그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시각 자료, 반응, 그래프, 조사 결과. 흐름은 안정적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발표가 중반쯤에 이르렀을 때 사토가 손을 들었다. 잠깐.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민수 씨, 사토가 말했다. 지금 말투가 너무 한국어스럽네요. 현지 감성은 이해하지만 우리 회의는 영어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순간 누군가 웃었다. 낮은 웃음이었지만
의도는 충분히 컸다. 민수는 시선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않았다. 대신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다. 슬라이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토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였다. 어쨌든 내용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조금 더 국제적으로 다듬으면 좋겠네요. 국제적이라는 단어는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말. 그 아래에는 한국적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깔려 있었다. 한국적이면 덜 세련된 것처럼, 덜 효율적인 것처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의자 소리를 내며 일어났다. 웃음과 농담이 다시 공기를 채웠다. 누군가는 영어로, 누군가는 일본어로 짧은 문장을 주고받았다. 민수의 자리 근처에서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노트를 덮고 서류를 정리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그래도 발음은 좋던데. 또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은 오래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그 흐름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서 있었다. 고요한 순간 속에서 사토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한국어스럽다. 도대체 그것은 어떤 뜻일까? 그는 손목 시계를 봤다. 초침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언어는 그렇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문장을 다듬고 단어를 바꾸고 호흡을 맞췄다. 그러나 한국어스럽다는 말을 지우는 방법은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의 언어가 나의 결점이 될 수도 있을까? 그 질문은 오래 남았고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문서 맨 끝에 한 줄을 남겼다. 언어는 나의 태도이자 증거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어둡게 변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내일의 말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월요일 아침 본사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회의실 벽에는 카메라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 속에는 도쿄 본사의 임원들이 차례로 접속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조용히 떠 있었다. 한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숨을 고르게 했다. 오늘은 지난 제안서의 리뷰가 있었다. 사토는 앞자리에 앉아 노트를 펴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용이 깔끔해야 합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본사 측의 임원이 말했다. 이번 캠페인 자료, 현지 피드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언어 표현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팀의 민수 씨가 그 부분을 맡았는데 조금 과한 현지화가 있어서 다듬는 중입니다. 화면 속의 일본인 임원이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한국 시장은 감정적 요소가 강하죠. 그 말에 회의실 안에서 몇 명이 웃었다. 짧지만 무거운 웃음이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모니터 속 회의실의 조명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은 차분했지만 손끝이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토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민수 씨, 지금 샘플 문장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맑았다. 그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고객은 상품보다 태도를 기억합니다. 그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토가 말을 끊었다. 거기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예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태도라니요.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런 표현은 너무 감성적이에요. 화면 속의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자주 오해를 낳습니다. 민수는 손끝에 힘을 풀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단했다.
사토는 말을 이어갔다. 민수 씨는 문장을 늘 예쁘게 쓰지만 때로는 효율이 더 중요하죠. 다음에는 숫자로 이야기합시다. 웃음이 터졌다. 이번에는 본사 임원들의 웃음이었다. 화면을 사이에 둔 웃음이었지만 거리는 상관없었다. 웃음의 온도는 이미 방안을 채웠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아무도 그가 적는 글씨를 보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자 사토는 의자를 밀며 말했다. 고생했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해봐요. 그는 그대로 나갔다. 회의실에는 민수 혼자 남았다. 모니터는 이미 꺼져 있었지만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얼굴은 담담했다. 그러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문장이 아직 빛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사내 채팅창에 영상 링크가 올라왔다. 오늘 본사 미팅 하이라이트.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보냈다. 사람들은 웃는 이모티콘을 남겼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 장면이 있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웃음. 영상 속의 자신을 본 민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창을 닫았다. 그는 복도로 나와 커피 머신 앞에 섰다. 컵이 채워지는 동안 주변의 대화가 들렸다. 그래도 말은 잘하던데 너무 진지하잖아. 재미가 없지.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하잖아. 그는 커피를 들고 창가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번지고 있었다.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은 서두르고 바람은 간판을 흔들었다. 세상은 그대로였다. 다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퇴근 무렵 그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노트를 펼쳤다. 손끝으로 글자를 썼다. 말은 무기가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은 방패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의 문장을 더 짧게,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말 대신 문장이 말하도록. 그 침묵은 새로운 언어가 되어 그를 둘러쌌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언어는 이미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민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말은 이미 충분했다. 남은 것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였다. 출근길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복도 끝의 불빛은 매일 같은 온도로 켜졌다. 그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열었다. 새벽 시간에 도착한 메시지가 있었다. 보고서 수정안 검토 바랍니다. 발신인은 사토 켄지였다. 시간은 0213. 그 시각에 누군가가 보낸 메일에는 감정이 없었다. 오직 지시만 있었다. 민수는 문서를 열었다. 수정 의견은 대부분 문체와 표현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장은 감정이 과함. 이 단어는 현지 정서를 과도하게 반영함. 객관성을 유지할 것. 그는 한 줄씩 읽었다. 그 밑줄들이 점점 칼자국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지우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원본을 복사했다. 이름을 붙였다. 원안 보존. 그 이름 속에는 조용한 선언이 있었다. 오전 회의에서 사토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지난 제안서 수정 잘 봤어요. 훨씬 깔끔하네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뒤에 따라붙는 침묵이 길었다. 동료들은 종이 넘기는 소리로 그 공백을 메웠다. 누구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무관심 속에서 그는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그는 여전히 혼자 앉았다. 그러나 이제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연습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는 머릿속으로 문장을 다듬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말은 여전히 품격을 가져야 했다. 그것이 그가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식판 위에 김치와 국이 식어갈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일본 쪽에서 또 피드백 왔대. 이번엔 숫자가 문제라던데. 민수 씨가 수정했을걸? 이름이 오갔지만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 익명성이 오히려 편했다. 오후에 긴급 미팅이 열렸다. 프로젝트 일정이 당겨졌다는 소식이었다. 사토는 이번 주 안에 초안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나갔고 남은 것은 키보드 소리뿐이었다. 새벽 1시 민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화면 속 문장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리를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버티기 위해서. 그게 지금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문장 하나를 다시 읽었다. 고객의 신뢰는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은 여전히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사토는 그것을 지우라 했다. 민수는 커서를 올려놓고 망설였다. 그러다 복사해 다른 문서에 붙여 넣었다. 파일 이름은 보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우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쓸 수 있겠지. 창문 너머로 어두운 도심이 보였다. 택시 불빛이 선처럼 이어지고 간판의 글자가 반쯤 꺼졌다. 그 도시의 리듬 속에서 그는 홀로 다른 시간대를 살았다. 누군가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저장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어둡게 변했고 모니터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피곤했지만 그 눈에는 미세한 확신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토가 그의 자리 앞을 지나며 말했다. 보고서 잘 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좋겠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일어났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사토가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좋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커피 머신 앞에 섰다. 증기가 올라오는 동안 사토가 물었다. 요즘 힘들죠? 민수는 웃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있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며 그는 생각했다. 말로 이기는 싸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으로 견디는 싸움은 끝까지 남는다. 그날 이후 그는 기록을 더 세밀히 남겼다. 발언의 순서, 단어의 뉘앙스, 침묵의 길이까지. 그것이 언젠가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싸움은 시작됐지만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싸움의 소리는 없었고 대신 침묵이 깊어졌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의 가장 강한 저항이었다. 일주일 후 새로운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사토는 아침 일찍 민수를 호출했다. 그의 손에는 출력된 문서가 들려 있었다. 이거 너무 감성적이에요. 민수는 잠시 멈칫했다.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사토는 첫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드. 이런 표현은 일본 본사에서 싫어합니다. 숫자로 다시 써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 돌아와 수정 파일을 열었다. 단어를 바꾸고 문장을 잘랐다. 감정이 빠진 글은 정확하지만 온기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온기 없는 정직이 과연 신뢰일까?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사라졌다. 지금은 이기지 않아도 버텨야 했다. 오후가 되자 사토가 다시 다가왔다. 수정한 파일, 이메일로 보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시선은 냉정했다. 민수는 즉시 보냈다. 5분 후 회신이 왔다. 이런 톤은 우리 회사의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열었다. 사토의 코멘트가 붉은 글씨로 빼곡히 달려 있었다. 불필요한 수식, 지나친 정서, 표현 완화 필요. 민수는 커서를 멈췄다. 그 단어들이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자신의 일부가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도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창문에 비친 불빛이 흐릿했다. 그는 2개의 문서를 번갈아 봤다. 하나는 수정본, 다른 하나는 원안. 두 문서의 문장은 같지만 온도가 달랐다. 원안은 따뜻했고 수정본은 차가웠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느 쪽이 더 진실일까? 그는 결국 두 버전을 모두 저장했다. 그리고 원안을 회사 서버가 아닌 개인 USB에 복사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다. 마음속에 미세한 예감이 있었다. 언젠가 이 문서가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며칠 뒤 사토가 회의 중에 말했다. 이번 안은 본사에서 반려됐습니다. 좀 더 표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는 팀 전체의 몫이었지만 시선은 한 방향으로 향했다. 민수였다. 사토는 덧붙였다. 그래도 다들 수고했어요. 특히 민수 씨. 다음엔 좀 더 간결하게 써봅시다.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단단했다. 회의가 끝나자 동료 하나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민수는 웃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통증이 방향이 되었다. 그 방향이 그를 앞으로 밀었다. 그날 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원안 보존 폴더 안에는 여러 파일이 쌓여 있었다. 수정 전의 문장들, 지워진 단어들, 금지된 표현들. 그는 그 모든 걸 한 문서로 합쳤다. 파일 이름은 진짜 보고서. 그는 그 문서를 읽으며 생각했다. 언젠가 이 문장이 빛을 볼 날이 올까? 지금은 어둡지만 언어는 기억한다. 삭제된 단어도 지워진 의미도 언젠가 돌아온다. 그는 저장 버튼을 눌렀다. 커서가 깜빡였고 화면은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지워지지 않겠다고. 새벽 3시 사무실의 불이 완전히 꺼졌다. 그러나 그의 화면만은 아직 빛나고 있었다. 화면 속 문장이 그를 지탱했다. 언어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진실은 남는다. 그리고 언젠가 그 침묵이 말이 될 것이다. 저녁이 되어 회사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모임이 잡혔다. 사토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앞서 나섰고 동료들은 조용히 따라갔다. 민수는 여전히 초대되지 않은 기분이었다. 그는 손톱 끝을 깎으며 기분을 가다듬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가 느끼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웃음 속에서 그의 웃음은 종종 빠져 있었다. 고립된 느낌, 아니면 차라리 그를 존중하는 듯한 거리두기. 식사가 시작되자 메뉴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사토는 접시를 떠먹으며 말했다. 이번 캠페인 조금 더 강하게 밀어봅시다. 본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민수는 작은 숟가락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뒤에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었다. 사람들이 속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늘 표정 속에 비쳤다. 그러나 민수는 그런 표정을 읽지 않으려 했다. 민수 씨, 이번 제안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나요? 사토가 묻자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현지 시장에서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먼저 현지 트렌드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웃었다. 아니, 민수 씨는 언제나 진지하네. 그는 잠시 얼굴을 돌렸다. 그 말에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감추지 않으려 했다. 진지함은 그가 쥔 무기 중 하나였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진지함을 오히려 무기로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토가 말했다. 사토의 말에는 항상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그 말을 흐림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마음속에 품었다. 내가 여기에서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대답은 분명했다. 내 목표는 바로 견디는 것이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사토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번 주 금요일 본사에서 발표가 있죠. 준비는 끝났죠. 민수는 잠시 사토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명확했고 그가 마주보는 시선도 무거웠다. 네, 민수가 대답했다. 그는 그 대답이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다는 걸 알았다. 식사 후 대화는 느려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민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비우고 그는 머릿속에서 다른 장면을 그렸다. 그는 자주 이 자리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지만 그곳은 늘 꿈에만 존재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현실을 살아야 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침묵과 냉정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리를 정리하며 사토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준비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의 입술엔 작은 미소가 맴돌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단단히 외면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침묵이 존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정리했다. 어제의 회식에서 느낀 불편함은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떠올랐다. 사토가 제시한 금요일 발표는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의미했다. 발표 내용은 다듬어야 했지만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발표 방식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수는 조용히 자료를 준비했다. 본사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기준으로 현지화를 반영하면서도 본사의 스타일에 맞춰 다듬어야 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았고 긴급한 일이 많았다. 그는 조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열고 문장을 고쳤다. 작은 수정 하나가 전체 그림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회의 중 사토가 갑자기 말했다. 본사 CEO가 오시는 게 확정됐어요. 우리 발표는 준비됐나요?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이어갔다.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우리는 고객들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토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발표에서 우리가 그걸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내 기회. 발표 준비가 끝난 후 그는 잠시 자리에 앉았다. 남은 건 그가 조용히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 그날의 발표는 그의 명확한 목표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가 회의실을 나설 때 사토가 다가왔다. 이번 발표 잘했어요. 내가 그 말 정말 잘 전달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말은 단순한 인사일 뿐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다. 발표 후 본사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받았고 그는 그 수정사항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며 생각했다. 이제 이길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 길을 가려면 계속해서 자신의 속도대로 걸어야 했다. 민수는 결심을 굳히며 걸음을 옮겼다. 이 순간 그는 결국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날 아침 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잠시 멈췄다. 본사로부터 오는 중요한 이메일을 기다리던 차에 그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메일을 발견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수정 요청 사항. 발신인은 본사 전략팀이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메일을 열었다. 이메일 안에는 수정 사항과 함께 사소한 지시들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현지 보고서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은 민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말은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수정 사항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중 몇 가지는 그가 작성한 원본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이었다. 현지화는 중요하지만 본사 규격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앉았다. 그는 그 이메일을 보내고 난 뒤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썼다. 문서를 수정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 순간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정리된 보고서 안에서 민수는 마지막까지 불편했던 문장을 다시 살펴보았다. 고객의 감정선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신념이었고 그 신념은 본사에서 지적을 받으면서도 지켜야 할 가치였다. 그러나 그 문장이 본사에서 요구하는 수정사항과
충돌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지울지 아니면 고수할지 고민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민수는 사퇴에 수정된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메일 제목을 바꿔서 다시 보낸 것이다. 최종 수정본 현지화 반영. 그 제목은 그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사토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나서 그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 말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본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였다. 이메일을 보낸 후 민수는 다시 문서 파일을 열고 그 보고서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생각했다. 고객의 감정선, 현지화, 본사의 요구. 이 모든 것들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는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때 사토가 다가와 말했다. 오늘 회의 준비됐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사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잠시 그의 눈을 마주치며 생각했다. 오늘은 이길 수 있을까?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도 찾지 못했다. 금요일 오전, 회의실은 예상보다 더 조용했다. 민수는 처음으로 발표를 맡았다. 준비된 자료를 놓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다. 본사의 지침에 맞춰 수정된 보고서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현지화 요소들이 숨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고객의 감정선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민수는 그 문장이 본사의 기준과 맞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문장이 본사에서 요구한 효율성보다는 고객의 진정성에 더 가까웠다. 사토는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중요한 점은 현지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민수 씨가 그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추어진 불편함이 있었다. 사람들은 민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왜 그 문장을 고집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효율성과 본사 요구에 맞춘 발표로만 인식되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다. 사토는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본사의 임원들이 민수의 의견을 듣고자 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과였고, 결과가 나온 뒤에 감정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참 후 회의가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사토가 다가와서 말했다. 민수 씨, 오늘 잘했어요. 다만 다음번엔 좀 더 단순하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았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켜온 신념을 버리라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혼자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본사의 임원들이 떠난 후 그는 자신이 발표한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는 화면을 닫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었다. 아무리 그 길이 험난하고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사가 점심시간을 마친 후 복도는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민수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 사이로 이번 발표에서 민수 씨가 맡은 부분 정말 괜찮았다고 하더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민수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의 발표 내용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소문 속에는 칭찬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의심도 섞여 있었다. 민수 씨가 그렇게 중요한 발표를 맡았다고? 그 사람, 과연 우리 스타일에 맞을까? 그의 이름이 이제 회의실을 넘어 복도의 벽을 타고 퍼지고 있었다. 그런 소문은 종종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복도를 지나며 발걸음을 조금 늦췄다. 괜찮다 라고 생각했다. 그저 소문일 뿐이었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가 해야 할 일보다는 그가 남긴 인상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았던 사실은 하나였다. 그는 이 회사를 떠날 수 없다는 것.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점심이 끝난 후 민수는 사토의 부름을 받고 회의실로 갔다. 사토는 민수가 앉자마자 말했다. 민수 씨, 이번 발표 후에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너무 과한 현지화는 오히려 본사의 방향과 맞지 않아요. 그 말에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감정이 사라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수가 말했다. 사토는 잠시 그의 말을 들은 후 눈을 빛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이에요. 현지화를 반영하면서도 본사의 요청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혼란이 생길 거예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럼 다음에는 본사 요구를 기준으로 현지 시장을 좀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동의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고수하려는 방식이 숨어 있었다. 본사와 현지 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일은 쉽지 않았고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민수는 자리에 돌아갔다.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 사이에 섞여가는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소문 속에서 조금씩 자신이 쓴 글, 그리고 그 글이 어떻게 전달될지를 떠올리며 자신이 더 강해지리라 다짐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본사의 임원들이 참가하는 회의였다. 제목은 향후 전략 및 캠페인 수정 사항이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번 캠페인의 현지화 방향에 대해 본사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 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본사의 임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그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본사 임원들이 발표를 시작했다. 그들의 말은 깔끔하고 명확했다. 현지화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도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고객의 감정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말에 민수는 깊은 숨을 쉬며 잠시 멈췄다. 본사가 요구하는 것은 그가 아닌 본사가 생각하는 효율이었다. 사토는 발표를 이어가며 말한 후 민수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수 씨, 본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이 캠페인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그 말에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런 요구는 항상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본사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캠페인 수정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고객의 감정선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을 유도하는 방식은 더 직관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본사의 임원들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사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접근입니다. 하지만 본사의 방침과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본사의 승인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는 본사 임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본사 정책을 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회의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국 민수의 의견이 채택되었다. 본사 측은 몇 가지 수정을 요구했지만 민수는 그 수정 사항을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그가 제대로 목표를 잡고 그 방향을 밀고 나갔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렸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민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가 보낸 수정 보고서는 이미 본사에 전달되었고 그는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번 회의에서 얻은 것이었다. 승패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믿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결국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그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민수는 예기치 않은 소식을 들었다. 본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전례 없이 본사의 임원들이 한국지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캠페인 결과와 함께 민수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 싶어 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잠시 책상에 앉아 머리를 정리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준비한 모든 내용은 이제 본사 임원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깨달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그가 믿고 있는 방식대로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였다. 사토는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본사 임원들이 방문할 거예요. 민수 씨, 준비는 됐죠?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직설적이었다.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긴장감도 불안도 없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단순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할 일을 하려고 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민수는 자료를 점검하며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했다. 이건 내가 보여줘야 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문서를 다시 펼쳤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각 문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했다.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언제나 명확했다. 고객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본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본사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았다. 사토는 한마디로 분위기를 조성하며 말했다. 오늘은 민수 씨의 캠페인에 대한 결과 발표입니다. 본사 임원들이 직접 보고 싶어 하시니 민수 씨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민수는 발표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준비한 보고서를 하나씩 설명해 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 본사의 임원들은 그의 발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민수가 아닌 사택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수는 잠시 그들의 눈빛을 살펴보았다. 사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 민수는 조용히 결심을 내렸다. 그날 오후 본사의 임원들은 민수의 발표를 마친 후 몇 분 동안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민수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발표 내용을 빠르게 다시 정리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때 본사의 최고 임원이 입을 열었다. 민수 씨, 당신의 발표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대답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본사 임원은 한 장의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고객의 감정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강조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임원의 말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다. 그 순간 민수는 마음속으로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본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가 생각한 방향과는 달랐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떠올렸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믿는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민수는 곧바로 대답했다. 그 부분은 현지 시장에 대한 감정선 분석이었지만 본사의 요구에 맞추어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고객의 감정선은 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점을 본사에서 더 깊이 이해해 주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사의 임원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수는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본사의 최고 임원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럼 민수 씨, 이번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대답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단이 내려졌다. 이제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차례이다. 그 순간 민수는 본사에서 요구한 것을 넘어서 자신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심을 다졌다. 회의가 마무리된 후 민수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날 그는 생각했다. 이 싸움은 내 방식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 믿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그 무기를 꽉 쥐고 앞으로 나아갔다. 며칠 후 민수는 사무실에서 또 다른 중요한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본사에서 온 고위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민수가 작성한 캠페인 보고서에 대해 마지막 점검을 할 계획이었다. 민수는 긴장을 감추며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매번 이런 순간에 그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말을 덜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미팅 당일 본사의 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하고 민수는 그런 얼굴들이 자신을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토는 항상 그들의 말과 행동에 기를 쓰며 맞추려 했지만 민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이번에는 그가 할 말이 있었다. 오늘은 제 발표를 마친 뒤 본사와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민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호했다. 본사 임원들 중 한 명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민수는 알았다. 사토는 그에게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민수 씨,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토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민수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확실히 느꼈다. 그들은 그가 만든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의 방식은 항상 효율적이고 빠른 결과를 중시했다. 그러나 민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며 민수는 차분하게 발표를 이어갔다. 고객의 감정선은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이해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힘이 있었다. 그 힘은 단순히 보고서 내용에 있지 않았다.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이 정말로 지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임원들이 묵묵히 듣고 있을 때 민수는 그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들에게 이제 조금씩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 후 사토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오늘 발표 좋았어요. 다만 본사의 입장을 너무 강조한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이 고요하게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길을 가는 일이었다. 며칠 후 본사 임원들은 민수가 제시한 수정을 반영한 보고서를 승인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머리를 숙였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나아가는 것. 그가 만든 길을 따라가며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에게 단순히 승리감을 주지 않았다. 그가 느낀 것은 오히려 더 깊은 책임감이었다. 회의실에서 본사 임원들은 민수가 제시한 계획을 인정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고객의 감정선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민수는 여전히 긴장감을 풀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사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요, 민수 씨. 이제 본사에서 제시한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제출합시다. 민수는 그 말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계속 지키는 것이다. 그 후 민수는 본사와의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했다. 감정선이란 단순히 시장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그는 그 점에서 본사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면서도 고객의 요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 했다. 그 방식이 결국 그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최종안을 제출한 후 본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수정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최종적으로 승인합니다. 민수는 고요히 그 소식을 들었다. 그 메시지 속에는 기쁨보다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이번 일이 승리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싸웠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날 밤 민수는 사무실을 떠나며 그동안의 일을 떠올렸다. 그가 제시했던 의견들이 본사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반응이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뀌어갔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끝에 그가 얻은 것은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떠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길을 돌아보면 내가 지킨 것은 내가 믿는 방식뿐이었다. 그 믿음이 더 깊어지며 민수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가 지닌 것은 숫자도 결과도 아니었다. 그가 지닌 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그날 회의 후 민수는 본사로부터 돌아가는 길에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가볍게 팔짱을 낀 채로 문이 열리길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토가 나왔다. 사토는 민수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순간적으로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사토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발표 잘 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민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그들이 나눈 많은 말들보다 훨씬 깊었다. 사토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사토가 올라탄 이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동안 겪었던 불편함, 사소한 무시들,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순간에 무색해졌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며
민수는 고요히 생각에 잠겼다. 그가 나를 인정한 걸까? 아니면 그저 겉으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인 것일까? 그는 그 순간에 그 대답을 찾지 않기로 했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사토가 떠난 후 민수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복도에서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홀로 남아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이제 덜 외로웠다. 비록 그가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다. 누구도 그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그는 알았다. 그의 존재감은 이전보다 더 명확해졌다. 그가 쌓아온 노력과 침묵이 이제는 그 자신만의 힘이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착하자 민수는 문을 열고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일 것이다. 아니, 그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자신감을 얻었음을 확신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이제 그가 만들어갈 것은 오로지 자신만의 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다. 민수는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본사의 임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사토는 민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의는 본사 임원들이 가장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였다. 민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준비한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슬라이드가 하나씩 전환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 캠페인에서 중요한 점은 본사에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지 시장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장의 반응은 사토는 잠시 그의 말을 끊었다. 민수 씨, 이번 캠페인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장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여전히 차분했다. 네, 저는 그 점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그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캠페인 수정 사항을 제안했다. 본사 임원들은 그가 제시한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하고 민수는 그들의 판단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그들의 표정에 조금씩 변화가 보였다. 이번 제안서 훨씬 개선된 느낌이네요. 하지만 본사의 최고 임원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워졌다. 현지화가 더 깊게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본사 임원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방향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본사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 현지 시장을 더 잘 반영한 수정안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시장은 변하지 않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의 임원들이 잠시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수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가갔다. 사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민수는 회의실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제 내가 만들어갈 길이 진짜 시작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다. 이 길에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는 이미 그 길을 택했다고 믿었다. 그날 민수는 회의실을 떠나며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될 시간이었다. 본사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민수는 그 결정을 기다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의 가슴 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것이 바로 내 길이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섰다. 사토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본사 임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결정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의 마지막 수정안은 본사와 현지 시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감정선과 효율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차분히 한 문장씩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전과는 다른 더 강한 확신이 그의 말 속에 스며들었다. 본사의 임원들은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수는 그들이 그를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제 그들은 민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이번 제안서는 본사의 요구와 현지 시장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결과입니다. 민수는 마지막 문장을 끝내며 본사의 임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가 제시한 보고서에는 그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져 마침내 본사에서 승인을 받았다. 회의가 끝난 후 사토가 민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민수 씨. 이제 본사의 승인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은 단순히 감사함만은 아니었다. 그가 받은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그가 지킨 신념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는 그 신념을 지켜낸 것이 가장 큰 의미였음을 느꼈다. 그날 오후 민수는 회의실을 떠나며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그 자신만의 것이 되었다. 그날 밤 민수는 사무실을 떠나며 잠시 멈췄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예전과 같았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졌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편안한 의자에 앉았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고독과 불편함이 하나씩 떠오르며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는지 되새겼다. 그가 겪은 모든 일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다. 그 길이 바로 내 길이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꺼내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 문서에는 그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감정선, 현지화, 그리고 본사의 요구.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나갔고 그 길이 결국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민수는 문서를 닫고 창가로 다가갔다. 외부의 소음은 여전히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길은 나만의 길이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민수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잠들었다. 이제 그가 만들어갈 것은 바로 자신만의 신념과 길이었다. 그 길을 걸어가며 그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날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전할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민수는 그 속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찾았다. 그가 만든 길, 그가 지킨 신념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한 뿌리가 되어 이제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